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윤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블록 시험 테이프를 통해서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 이 전생회귀란 것을 영어로는 past life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최면을 통해서 전생의 기억을 더듬는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가 크립텀네이지아, 이것은 잠재기억 또는 언제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과거 전생에 겪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즉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가 크립텀네이지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전생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면을 통한 이 전생회귀가 많은 경우 크립텀네이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크립텀네이지가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최면을 통한 이 전생을 기억하는 전생회귀는 책에서 읽었거나 과거 책에서 읽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어렸을 때나 이럴 때 과거에 들었던, 현생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최면 상태에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겪었던, 전생에 겪었던 것처럼 기억해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크립텀네이지아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면을 통한 전생회귀는 사실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확실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겪었던 일도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면을 통해 전생을 알아보는 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환상이 최면 상태에서 일어나 그것을 전생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회가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면을 통한 그 전생 기억이 사실인 경우도 많고 최면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 그 전생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생과 윤회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영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877년부터 1945년까지 생존하신 분인데요, 1910년대부터 1945년 사망할 때까지 이분은 평생 14,306건의 상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에드가 케이시라는 분이 침대에 누워서 최면 상태에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에드가 케이시가 답을 하는데, 그 답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을 속기사인 글래디스 데이비스라는 분이 받아 적는 방식으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14,306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 위치한 ARE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Enlightenment, 이 ARE 재단에 이 에드가 케이시의 14,306건의 상담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고,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상담한 내용을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딩의 대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고, 현재 ARE 이게 웹사이트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서 책에서는 검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한 상담, 이것을 리딩이라 하는데요. 이 리딩의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건강과 의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환자가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에 이 환자의 이름과 주소, 나이 이런 것만 적혀 있는데, 이 에드가 케이시가 트랜스 상태, 최면 상태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약초, 전기요법 등 다양하게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에드가 케이시의 상담 중에 약 10에서 15%는 삶의 목적과 영적인 조언에 대한 것인데요. 환생 정보라든지 과거 생애, 그리고 까르마에 대한 것, 개인의 영혼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에서는 세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한 것도 많았는데요. 이 예언은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가 뛰어난 영능력자였지만 틀린 예언도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구 변화, 기술 발전 등을 예언했는데요. 일부 리딩은 이 상담 내용은 매우 상징적이고 해석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이 맞는 예언을 보면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했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그 여파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요.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 6개월 전에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과, 그리고 그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을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4년 전에, 그러니까 1935년 때 에드가 케이시가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이 함께 손잡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1930년, 40년대에 에드가 케이시는 공산주의와 함께 소련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소련이, 그리고 공산주의가 워낙 전 세계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이 예언을 믿지 않았는데, 이 소련이 몰락한 것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0년 10월 9일자 뉴욕 타임즈지에서도 이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워낙 이분은 유명하고 사실은 이분의 치료라든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사실인 경우가 많아서 1910년 10월 9일자 뉴욕 타임즈지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큰 표제어 헤드라인만 보면은 illiterate man becomes a doctor when hypnotized 해서, illiterate라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다. when hypnotized, 최면 상태일 때.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글도 이렇게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면 상태에서 의사처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추고 의학 용어를 이야기하고, 최면에 들기 전에는 이 에드가 케이시가 학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라든지 인체나 의학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춘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최면 상태에 들면 전문적인 의학 용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분은 이 최면 상태에 든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을 리딩이라 하는데요. 이것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의학 지식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해부학과 인체,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매우 풍부한 사람으로 최면 상태에서는 변했습니다. 그 예를 여러 가지, 에드가 케이시가 이 최면 상태에서 상담한 것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엘라베마주 셀마에 사는 한 소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소녀의 오빠가 편지로 써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최면 상태에 든 에드가 케이시는 소녀의 잇몸에 박혀있는 사랑니 하나가 뇌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서 그것을 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치과에 가서 이 사랑니를 제거하니까 이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의 한 부인이 자기 아이가 4살 때 심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진찰을 한 3명의 의사 모두가 아이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찰했지만은 최면 상태에 든 에드가 케이시는 독약 성분이 든 벨라도나제를 한번 투여하고, 그러니까 이 독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독제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독제를 먹이게 하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의 상담으로 병이 완전히 회복하거나 호전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들이 전혀 치료하지 못해서 그 마지막 방법으로 그 환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에드가 케이시에게 편지를 써서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상담을 한 내용으로 가지고 병을 치료한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1923년 8월 10일 이때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필립스 호텔의 방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에서 깨어나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나면은 그가 한 말을 속기사가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한 말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면에 들어서 한 말이나 이런 것은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에서 깨어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속기사가 기록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이제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한 말을 알 수 있는데, 최면 상태에서 윤회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윤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1923년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면 상태에서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듣고는 굉장한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그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최면 상태에서 전생에 관한, 다른 사람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최면이 깨어난 뒤에 이제 그 속기사가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준 것을 듣고, 이렇게 또 무수하게 이 최면 상태에서 전생의 원인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고, 그런 최면 상태에서 한 상담의 결과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에드가 케이시는 윤회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이나 그리스 종교회나 개신교 모두 다 윤회를 부정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오히려 윤회를 긍정하고 윤회를 강력 주장한 그 파들이 많습니다. 그노시스파라든지 이런 영지주의파에서는 윤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에드가 케이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윤회가 사실임을 자기 자신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많은 환자들의 병치료에 대한 상담에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현생에서 고통받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이 전생의 까르마, 업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런 그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해서 고민하는 35세의 남성인데 그는 항상 일정한 음식 외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을 하고도 그 음식을 오래 씹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었고 생활에서 여러 불편을 가져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가 이 35세의 남성에 대해서 그 최면 상태에서 들어가서 리딩을 해보니까, 그는 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위가 약한 이분은 프랑스의 루이 13세 시대에 전생의 왕의 충실한 측근이었고 왕실의 의상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폭식을 자주 했고, 그리고 이 프랑스 루이 13세 시대 때의 전생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왕실의 전이란 것은 왕과 왕실의 건강에 관한 일을 맡은 관직이었는데, 이 전이었을 때도 이 남자가 전생에서 왕궁에서 사치스러운 요리를 무질서하게 즐긴 그 과보로
이 생에서는 그 위가 약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받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빈혈증에 시달리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 빈혈증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가 케이시한테 편지를 써서 상담을 요청하니까 에드가 케이시는 5번이나 이 전생을 소급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페루에서 살 때 이 남자는, 이 청년은 전생에 그 폭력으로 통치권을 빼앗아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과보로 현생에서 자신이 빈혈증, 극심한 빈혈증, 피가 부족한 빈혈증으로 고통받게 된 이런 그 상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생에 악업을 지은 것뿐만 아니고 전생에 좋은 일을 또 하면은 그 과보로 상당한 보상을 받는데, 그 한 예로서 뉴욕의 인기 있는 모델의 경우에 이 여자분은 뛰어나게 고운 손 덕분에 매니큐어나 핸드로션 광고, 그리고 보석상의 광고로 어떤 모델로 어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돈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손을 가지게 된 원인이 전생에 영국 수녀원의 수녀였을 때 아주 천하고 거친 손일을 하며 일생을 헌신적으로 그 봉사정신으로 살았던 그 생 때문에 아름다운 고운 손을 가지게 되어 그 고운 손 덕분에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되어 많은 돈을 벌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로 보면요, 얌전하고 소극적인 여성인 스텔라 컵이라는 이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부양하게 되자 친구로부터 부모 일을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자 보통보다 2배나 많은 급료를 준다는 개인집에 지원했는데요. 이 큰 저택의 집에 그 사모님은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했는데, 잘 정돈된 집에 음식은 최고며 그녀 보모의 방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해야 할 환자의 방에 들어가자 정신박약자인 57세 먹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침대는 쇠창살로 둘러져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옷을 갈갈이 찢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도 몰랐고 어떤 반응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애기처럼 억지로 음식을 먹어야 했고 목욕은 물론 씻는 일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스텔라 커비는 혐오감을 무릅쓰고 욕조를 들고 쇠창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자의 몸을 만지는 순간 구역질이 나는 바람에 욕실로 뛰쳐 들어가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드가 케이시가 이 스텔라 컵이라는 분한테 편지로서 이제 최면 상태에서 상담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준 걸 보면, 그 정신박약자는 이 스텔라 컵이라는 여자와 과거생에 2차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만나게 됐는데, 이집트에서는 그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었고 한 생에서는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 정신박약자인 남자가 이 스텔라 컵이 부모의 아들이었고 중동의 한 지방에서 살았던 생에서는 그 남자는 신분이 높고 명성이 높은 돈 많은 자선가였으나 뒤로는 젊은 여자들을 처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변태적인 성적 요구를 강요했는데, 스텔라 커비가 바로 그 생에서 이들 불행한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치욕과 구역질 기억이 이 생에서 그녀가 그의 몸을 만지는 순간에 되살아나서 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드가 케이시의 상담에 의해서 이 정신박약자인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라라고 이렇게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상담을 해주자 이 여자분이, 이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이 정신박약자이고 옷도 찢고 막 음식도 먹지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이런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자 그 남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자는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고 음식을 거부하지도 않고 먹고 스스로 몸을 씻고 다시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가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남자는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그녀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에드가 케이시의 최면을 통한 상담 내용으로 볼 때 과거 전생의 악한 행위는 현생에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고 과거생에 나물도 없는 착한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보면은 나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착하게 살아감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과가 없다, 윤회가 없다 라고 부정하는 것은 이 삼시업이란 것, 삼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함에도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그것은 다음 생이나 여러 생 뒤에 반드시 그 과보를 받고, 지금 나쁜 짓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과거 생이나 전생에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착하게 살아감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 생이나 전생의 과보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착하게 사는 그 과보가 다음 생이나 여러 생 뒤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업이란 것은 보면은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삼시업이라 그러는 것은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삼보라 그러고 현보, 생보, 후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현보와 현보 같은 말, 순생보와 생보 같은 말이고 순후보와 후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현보라는 말, 즉 현보라는 말은 금생에 지은 업의 과보를 금생에 받는 것이고, 순생보라는 것은 즉 생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금생에 지은 과보를 그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순후보 또는 후보라고 하는 것은 받기는 받되 언제 받게 될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생을 지나서 받게 되는 과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삼시업, 삼보, 금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은 금생에 지은 것이 다음 생에 받는 것 또는 언제 받는지 알 수 없고 여러 생을 지나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 이 봄에 씨를 뿌린 것이 바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나 가을쯤 돼서 이것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결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지은 것이 현생에 받는 경우는 적고, 사실은 현생에 지은 것이 다음 생이나 여러 생 뒤에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한생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어두운 지구 위를 헛되이 스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리라. 이것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독일의 고전주의 성향의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바이마르 대공국에서 재상직을 지내기도 한 우리가 게테라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이분도 윤회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과 한생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어두운 지구 위를 헛되이 스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리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